네,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스포츠 교육학의 발전 과정과 각 시대별 중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예정입니다. 스포츠 교육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넘어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면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더욱 깊이 있는 교육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스포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직접 교수 모형인데요.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며 학생들의 신체적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모형은 교사가 수업의 중심 역할을 맡아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지도 방법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심동적 영역이 가장 강조되며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은 보조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체계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먼저 전시 과제 복습을 통해 이전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학습과 연결점을 찾습니다. 자, 이후 교사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명확히 설명한 뒤에 학생들은 초기 과제 연습을 통해 교사의 지도 아래 과제를 수행합니다. 자, 교사는 피드백 그리고 교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독자적 연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학습 효과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업 관리와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은 특히 신체 기술 습득과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한 체육 수업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성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화 지도 모형입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은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맞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 모형은 학생 개별의 차이를 존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심동적 학습을 가장 우선시하며 신체적 기술과 운동 능력 발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적 학습과 정의적 학습도 보조적으로 지원하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속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습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개인별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시 학습 과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학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교사는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개별화 지도 모형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속도와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식이며 체육 수업에서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정의적 학습을 우선시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과 팀워크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은 단순히 과제를 완료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는 팀 보상과 개인 책무성, 그리고 평등한 기회 제공입니다.
팀원 모두가 성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하며 개개인의 노력과 책임감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협동학습은 학생들 사이에서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강력한 교수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생들의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교수 방법입니다. 자, 이 모형은 학생들에게 실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득하도록 돕는 게 이 교수 모형의 목적입니다. 특히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는 심동적 능력을 가장 강조하며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의 주요 특징은 스포츠 활동을 현실감 있게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그리고 기록 보전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제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규칙 준수,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체육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스포츠맨십을 함께 익히며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체육교육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구 수업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중심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신체 활동을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며 심동적 학습과 정의적 학습도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직접 사고하고 탐구하며 신체 활동을 통해 학습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를 촉진하는 질문을 제시하며 문제 상황에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체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며 학습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탐구 중심 스포츠 교육 모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자극하며 단순한 신체 기술을 습득을 넘어 학습의 본질적 가치를 경험하고 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특히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고 체육 수업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전술 게임 모형입니다. 전술 게임 모형은 전술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이 게임의 전술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은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술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그리고 심동적 학습과 정의적 학습을 보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 게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자, 전술 게임 모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소개, 게임 이해, 전술 인지, 의사결정, 기술 연습, 실제 게임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술 게임 모형은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데 넘어 게임에 대한 전술적 이해 그리고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모형은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사고를 촉진하며 실전에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다음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방법입니다. 이 모형은 학생들의 정의적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심동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도 보조적으로 다루며 체육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수준은 무책임 단계에서 시작하여 전이 단계에서 총 6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들은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습득하고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자,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력, 배려, 그리고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학생들이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넘어 책임감이 있는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는 체육 수업의 개인의 인성 발달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료 교수 모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학생들이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며 협력적으로 과제를 완수하는 교수 방법입니다. 자, 이 모형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협동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와 개인 교사가 서로의 역할을 통해 학습 경험을 심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심동적 학습은 학습자에게 우선적으로 강조되며 개인 교사는 인지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교사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내용 선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운영에서 규칙과 절차를 설정합니다. 자, 교사가 체육교사에게 과제와 수행 능력을 설명하면 개인 교사는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 간의 역할 교대를 계획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 모형의 성공을 위해 교사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습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 교사는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의 진행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사회적,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책임감을 공유하는 학습 환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협력적 태도와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하나로 수업 모형입니다. 하나로 수업 모형은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을 가르쳐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스포츠를 기술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깊이를 탐구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은
기법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포츠 기술과 전술을 이해하고 직접 연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간접 체험은 신법적 차원을 통해 스포츠의 전통과 정신을 학습하고 스포츠를 통해 내면적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업 운영은 직접 교수와 간접 교수 방식으로 병행합니다. 직접 교수는 기법적 차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간접적 교수는 신법적 차원을 통해 스포츠의 정신적, 문화적 요소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전통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로 수업 모형은 스포츠의 기술적, 전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술적, 그리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체육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스타일과 접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스턴, 쿠닌, 그리고 메이거의 이론을 포함되고 각각의 교수 모형의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스턴의 체육 교수 스타일은 수업의 연속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육과 학습생이 교수 스타일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시하였고, 자, 이를 통해 체육 수업은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학습 환경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쿠닌의 교수 기능은 예방적 관리와 수업 흐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교사가 학습자의 행동을 미리 파악하고 수업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수업 중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접근법은 특히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성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메이거의 교수 목표를 진술할 때 구체적 그리고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의 모호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수업 평가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습 목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접근법은 체육 수업에서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수 과정의 효과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스포츠 지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의 평가론입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평가는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 활동,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가치를 판단하는 포괄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측정에서 국한되지 않고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평가의 하유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측정, 검사, 평가, 사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과정은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 목적은 교수, 학습 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 그리고 참여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를 통해 학습 상태와 지도 방향을 점검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의 진행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지도 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가는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교수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학습자와 교사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은 평가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점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요 평가 유형에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학습자나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성평가는 학습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고 학습 환경이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학습 도중 교사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유형은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 학습자의 성취도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의 성공 여부에 평가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총괄평가는 교육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다음 단계의 교육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평가의 이 세 가지 유형은 각 교육의 특정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수와 학습 과정의 효과성을, 적절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지도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체적 자질과 수행적 자질, 그리고 태도적 자질의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인지적 자질은 스포츠 지도사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개인 활동 학습, 그리고 발달 수준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육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체육 학습을 지도하며 체육 교육의 이론과 원리를 학습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자질은 수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행적 자질입니다. 수행적 자질은 스포츠 지도사에서 교육 과정에 맞는 체육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체육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최상의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태도적 사실입니다. 스포츠 지도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실천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건전한 인성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체육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사명감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적 사실은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역량을 겸비하는 스포츠 지도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성장은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성적, 학위,
자격증 등과 같은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성취도가 판단되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식적 성장은 스포츠 지도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살펴보면 형식적 성장은 다양한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이 대학의 체육 관련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체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연수를 하고 체육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육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육 교사나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또한 체육 단체 및 협회의 공인 체육 교육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인증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 이처럼 형식적 성장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체육 전문가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스포츠 교육학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